안녕하세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 경전연수 기말고사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이라는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금융학부 18학번 홍성환입니다. 일단 이것은 교수님이 저희가 어떻게 PPT를 만들어야 될지를 언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PPT를 30장 이상 만들어야 되고 동영상을 30분 내외로 찍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리 공지하시는 이유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관련 정보를 모으라는 의미여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은 중소기업을 위한 핀테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다면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을 것이라고 언지를 해주셨고, 저도 이에 맞게 생각을 하여 이 PPT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목차의 첫 번째 순서로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해야 그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란, 일단 이 사진은 제가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사진처럼 보이는데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를 그냥 큐브라고 하겠습니다. 큐브에 넣습니다. 그럼 큐브가 가장 큰 큐브에 전달이 되어 각자의 큐브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저희가 피어 투 피어 인적 대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죠. 즉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 및 저장이 됩니다. 이런 전개를 통해. 그리고 이렇게 전달받는 정보를 각자 개인의 모니터에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록에 담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컴퓨터가 이를 검증해 해킹을 막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투명하게를 노란색으로 밑줄 쫙 그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블록체인이 구현되기 이전에 기존 거래 방식과 은행을 통해 하는 기존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이 생겨난 후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슬라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존 거래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여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10달러를 송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모든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10달러를 줬다라는 거래를 인증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 거래에서는 A는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을 거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A와 B에 10달러를 송금했다, 집값을 받았다라는 장부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장부들의 데이터가 수정되어야 10달러의 송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은행은 A와 B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의 대가로 은행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시다시피 A가 하나은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100달러를 저금해놨다. 그러면은 하나은행에서는 100달러에서 일정 지급 준비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다른 B나 다른 고객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의 새로운 방식, 즉 전 슬라이드에서 기존 거래의 방식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처럼 A가 B에게 10달러를 송금했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10달러를 송금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래 내역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모니터를 많이 그렸는데 그 이유가 모든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검증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5명 중에 3명이 동의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래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명이 찬성을 했다 하면 거래가 불완료되는 거겠죠.
이것은 기존 체인과 연결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목차는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이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막강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블록체인에도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블록체인에는 어떤 장점과 어떤 두드러지는 장점과 그리고 어떤 단점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블록체인이 극복해야 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높은 보안성. 제가 뒷 슬라이드에도 그 보안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라는 슬라이드를 표현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 블록체인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떤 일각에서는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이 좋다라고 보고 어떤 일각에서는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수많은 개인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사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아까 언급했듯이 과반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5명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수많기 때문에 몇천 명,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의 과반수의 데이터를 위조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활한 데이터의 관리, 다들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요. 블록체인이나 다른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원활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를 아까 제가 상자들을 나눈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분석 덕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이 절감되면 그리고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 또한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성.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직접 공유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 내역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 이것이 투명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는 블록체인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블록체인의 단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식시장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들의 상세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워시 트레이딩에 대해 조작된 거래량이라고 제가 부제를 지었는데요. 워시 트레이딩이 뭔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워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의 단점, 거래소에서 보다 정확한 거래량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BTI가 사용하는 방법은 호가창 유동성과 순 111자 방문수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웹 트래픽 데이터 사이트, 특히 시밀러 웹에서 진행되고 매월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례일 거래자가 많고 거래량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거래량이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을 때 워시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 조작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BTI 방법과 계산으로 상위 25개의 거래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총 131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들이 거래소가 주장한 총 거래량은 약 96달러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그 연구에 따라 보정된 거래량은 32억 달러입니다. 즉 96달러에서 보정된 거래량이 36달러다. 유광으로 보시기에도 엄청 줄어들었죠. 워시 트레이딩에 의해 조작된 거래량은 거래소가 주장하는 양의 약 67%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워시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는 워시 트레이딩을 거래량 조작이라고 PPT에 언급하였습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트레이더가 시장에 조작되고 이의적인 활동을 일컫는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은 찌라시를 통해 뭐 시장을 조작한다? 뭐 그런 맥락으로도 저는 생각했는데요. 즉 금융상품은 암호화폐 코인이나 토큰입니다. 이 개념은 손절하고 그러니까 다 팔고 일정 가격에 다시 매수하여 실제 거래 활동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불변함으로 거래를 통해 같은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1936년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거래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불법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IRS는 워시 매도를 통해 증권을 사고 난 후 30일 안에 손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S는 미국 납세자가 워시 매도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서는 불행하게도 워시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즉 아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내에서는 불미스러운 행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의 단점. 아까 제가 그 어떤 그 장점에서 높은 보안성이 그 장점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일각의 측면에서는 지금 블록체인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이것은 그 CVE에서 21개의 암호화폐 조작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다. 약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보안 취약점 공식기계 사이트 CVE 디테일에 따르면 비트코인 관련 CVE 취약점이 23개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성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가져다 쓰면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준호 포티넷 코리아 이사는 90% 이상 보안 침해 사고는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한 상태로 시스템 운영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하면서 오픈소스인 블록체인 플랫폼도 이와 같은 문제에 노출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접근 제어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허가된 블록체인에서 외부인은 장부를 조작할 수 없는 접근 제어가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을 보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관리자를 철저히 그러니까 세퍼레이트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할 때는 물리적 접근 제어부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생성, 배포, 저장, 백업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국내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역 화폐, 노원 화폐죠. 제가 노원에 살아요. 근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요. 노원이 사실 제가 여기 서울시립복지서울미술관에도 자주 가봤고 지역 화폐를 체험하고 싶은 분은 제가 그 알바를 2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노원으로 결제를 하신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잡소리는 생략하고 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즉 얼마 안 됐죠?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지역 화폐인 노원을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화폐란 그 지역의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데요. 노원은 노원군의 자원봉사, 기부, 물품, 기증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적립한 노원은 노원구 내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서비스 등의 이용 등에 쓸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블록체인 화폐는 노원은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회원 수와 발행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봉사와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노원구에 산지 13년이 됐는데 이게 뭐 비록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그 경제언론 시간 때 그 정재만 교수님한테 그 노원 화폐가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들은 적도 없고 뭐 알바를 하면서 뭐 노원 화폐로 계산해 주세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원구에서는 또 이 화폐 노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자세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두 번째로 유통산업, 즉 패션 플랫폼 실크로드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패션 플랫폼 실크로드나 유통산업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 스타트업 실크로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패션 플랫폼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조, 유통 등 수많은 업체 디자이너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한 데이터베이스, DB가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기존 프로세스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참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크코인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실크코인은 디자이너 발굴, 금회사 표시 등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 간 거래 및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도 이 실크로드가 더 무궁무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소하게도 블록체인이 그 경영 정보 시스템 개발 협약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의료 부분에서 활용이 돋보이는 분야라고 합니다. 여기 뭐 동작 경희병원이나 손파운데이션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그 의료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개발, 이를 통해 환자 정보 등 데이터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 관광은 저희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디피디아는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의료 관광 매칭 서비스 메디피디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 옆에 계시던 분이 중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중국에서 수술을 안 받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중국 분이 대답하시기를 중국은 수술에 그 부작용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병원을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성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가 유명하잖아요. 뭐 중국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성형을 하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디피디아라는 그 개발된 앱을 이용한 다음에 개발된 앱은 아무래도 이러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를 확인해 봤다면 해외의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 차트에 목차에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해외 블록체인에 대해 스페인에 대한 정보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4월에는 스페인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항공인 발렌시아는 그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축구로도 유명하죠. 그 발렌시아를 스마트 항구로 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스마트 항구 및 공급 체인 기술 컨퍼런스에서 호세 가르시아가 운수 작업 개선 등 국제 항구로 거듭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발렌시아이고요. 발렌시아 위치이고요. 이게 스페인 정부가 뭐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얻는 실익은 가르시아 항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술을 통하면 서류 없는 항구 운영이 가능해 자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항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은 전 세계 항구의 물류 운송 및 운수 작업 개선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과 덴마크, 유럽 각지에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그 BBVA라는 그 대표은행은 지난 4월 26일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대출 절차로 7,500만 유로의 규모의 기업 대출 거래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1유로를 1,300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7,500만 유로라면 엄청 대단하신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네, 또한 스페인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른 예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9월 17일 스페인에서 각기 다른 민족성 등을 고려해 스페인 북부의 자치단체 중 한 곳인 아라곤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공행정 처리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국가행정서비스에 스페인 자치단체가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그 세계 5손가락으로 아는 것으로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행정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많은 사업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역 행정 공무원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그 스페인의 그 앞서 언급드린 BBVA가 아니라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엑스커런트 플랫폼을 적용한 글로벌 금융 결제 앱 원페이 FX를 출시하였습니다. 송금 시간을 40초 이내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산탄데르의 그 간판입니다. 대부분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그러니까 제가 왜 저렇게 적어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스페인과 카탈루냐가 사이가 안 좋아서 카탈루냐는 그 자치정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이 피케나 그 이니에스타들이 뭐 카탈루냐의 그 독립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것으로 봐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자치정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카탈루냐 내 행정기관, 회사, 시민사회 내에서도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부서별 실무진을 구성하여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인재를 발굴해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훈련을 위한 부처간 실무 그룹인 디지털 정책 부서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는 제가 그냥 갖고 온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가 기사에 대한 그 자료를 약간 따왔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여러 기업, 즉 많은 기업, 그 여러 당사자 많을수록 좋겠죠?가 상호
거래하는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의 자산을 처음 생길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추적해야 되는 분야. 세 번째로는 다이아몬드나 부동산처럼 진짜임을 꼭 증명해야 하는 분야. 그리고 뭐 지금 제조, 물류, 공급망 관리,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등 전체 수직 계열화된 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의료, 인증, 주택 거래 등 정부 공공 분야에서 매우 많은 업체가 연결되는 분야. 그리고 음악, 디지털 아트, 영화 등 디지털 저작권 자산과 관련된 것들을 그 중소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연결한다면 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제가 그 자료에서 봐서 떠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에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을 대충 적어놔봤습니다. 일단 정부는 건전한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서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일정한 수가 유지되어야 육식동물이 많으면은 그 초식동물이 전부 멸종을 하고, 반대로 초식동물이 너무 적으면 육식동물도 그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정부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블록체인 개발. 블록체인은 계속 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부 내에서도 그 기업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육성 정책의 조기 정립. 정부가 어떻게 그 중소기업들을 육성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 즉 ICO에 대한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그러니까 비단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쉽게도 가상화폐 위험성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파급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록화폐는 위험하다, 해킹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근거를 통해 블록체인이 그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정부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제가 4차 산업혁명, IoT, 사물 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의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블록체인 발표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여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4차 기술 혁명 중 하나인 이 블록체인에 대해 좀 더 저희가 심도 깊은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